네, 반갑습니다. 제대로박사TV의 재승욱입니다. 자, 오늘 제대로박사TV에서는 상반기 전국 아파트값 17개 시도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오른 지역이 있는지 이렇게 한번 살펴보고 부동산 하반기에 대한 여러가지 전망을 한번 살펴보는 이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114, 오늘 저 부산일보 요 기사인데요. 요 부산일보 기사에 전국 아파트값 4곳 약세 되어 있고, 부울경 같은 경우에는 전반기에 강보합으로 되어 있다. 지금 부산, 울산, 경남도 7월 달부터 아파트 가격세가 조금 하락이 좀 크게 되는 곳도 지금 굉장히 많은데, 지금 이 신문의 기사는 상반기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에 대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전국 17개 도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거니까 여러분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산이 지금 0.4%, 울산은 0.14%가 상승했다. 이래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내려보시면 부산 114는 올해 상반기 전국 아파트 가격이 17개 시도 중에서 4곳이 약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부산, 울산, 경남은 강보합세라는 설명. 그리고 부산 124 따르면 아파트 전국의 매매 가격은 0.23% 오르며 보합 수준에서 움직였고, 지역별로 17개 시도 중에서는 대전이 마이너스 0.49%, 그리고 대구가 마이너스 0.97, 인천이 마이너스 1.15, 세종시가 마이너스 2.06%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4개 지역이 약세로 보였던 지역 중에서는 세종시가 가장 많이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13개 지역은 강보합, 13개 지역은 지금 강보합하고 있는 이런 지역 수준에서 움직였다. 그러니까 많이 오르지도 않고 거의 0.04%에서 1.84% 이렇게 안에서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서울의 경우 평균 0.65 상승했는데 25개 구 중에서 22곳은 상승했고 3곳은 하락했다. 그러니까 서울은 그나마 상반기에는 조금 선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가장 많이 상승이 이끈 곳은 서초 2.6%, 용산 대통령 집무실 옮겨가면서 그런 기대감 요런 것 때문에 2.44, 종로 1.68, 강남 1.11 요런 식으로 상승을 했고요. 반면에 서울의 25개 구 중에서 하락한 곳이 강동 마이너스 0.47%, 노원 마이너스 0.35%, 강북 마이너스 0.14%. 요 보면 강동, 노원, 강북은 문재인 정권 시절에 굉장히 많이 올랐던 지역 중에 한 곳이다 보니까 가격이 상대적으로 상반기에 2022년 상반기에 좀 하락을 했다. 이래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위에 보면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2021년 34.52% 급등한 인천이 작년에 굉장히 많이 올랐죠. 가격이 너무 오른 것에 대한 피로감 때문에 1.15% 떨어졌고, 서울 0.65, 경기 0.04, 소폭이나마 상승을 했다. 강력시에서는 아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대전, 대구가 미분양 물량이 굉장히 많이 쌓이면서 약세 나타났고요. 부산은 그나마 0.4%, 울산은 0.14%, 그 다음에 강주가 조금 많이 올랐는데 0.88% 등 소폭 올랐다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특별시와 강력도의 경우 세종시가 2.06% 떨어졌지만 제주도도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코로나 때 해외를 못 가니까 아마 제주도로 오시는 분도 많고, 전체적으로 또 제주도에 또 이렇게 이민이 안 되니까 제주도에 또 아예 거주를 해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으면서 전체적으로 제주의 집값은 좀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강원, 그 다음에 경남, 물량이 작은 전북, 경북 이런 지역들, 그 다음에 충남, 전남, 충북 이런 순으로 가격이 굉장히 올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114 상반기 주택시장은 신용대출 규제에 더해 차주 단위의 DSR 2단계가 조기 시행된다에다 하는 금리 인상가 겹쳐가지고 정치적인 불확실성, 가격에 대한 부담감, 인플레이션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가 복합적으로 맞물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 급등으로 가격 부담이 제일 큰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뭐 상반기에는 강보합 수준에서 뭐 약보합 정도 되는 매매 가격이 움직인 것으로 나타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7개 시도의 상반기 부동산 가격은 4곳이 약세했고 나머지는 다 좀 강보합 또는 약보합으로 선방을 했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올 하반기에 지금 이제 기사들이 지금 7월달 지금 굉장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7월 13일자하고 그 다음에 7월 5일자 이렇게 제가 핵심적인 요 기사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하반기에 이렇게 보면 지금 아마 여러분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수요일날 7월 13일날 한국은행에서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빅스텝 0.5% 이렇게 금리를 단행을 했습니다. 0.25% 오른 적이 있고 0.25% 내린 적은 있지만 0.5%를 한 번에 올린 적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시장에서 굉장히 지금 대출 이자에 대한 걱정과 뭐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돈을 빌린 부분에 대한 이자 부분 때문에 상당히 경기가 더 위축될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아마 한국은행에서는 올 7월 말에 있을 연방준비위원회의 그런 자이언트 스텝 0.75%를 올릴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선제적으로 최소한 0.5%는 올려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에 지금 물가가 너무 상승하기 때문에 이 물가를 좀 잡기가 가장 우선순위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7월 13일자 우리 기사에 보면 사상 첫 빅스텝 매물이 있어도 안 산다.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은 더 침울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상반기는 어느 정도 선방을 한 지역도 있고 좀 떨어진 지역도 있을 거지만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거의 대부분 17개 시도가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또 전망이 좀 우울하다, 침울하다 이렇게 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뭐 좋은 소식보다는 뭐 나쁜 소식이 많고 환율도 지금 1,300원대를 치고 올라가면서 굉장한 부담을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지금 경제 지표라든지 전체적으로 뭐 좋을 수 있는 호재는 거의 없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에는 전 시도가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뭐 그 17개 시도 중에서 조금 떨어지는 곳, 하방 경직성이 굉장히 큰 지역이 있을 반면 좀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른 지역, 공급이 또 많은 지역, 또 미분양이 많이 발생하는 이런 지역들은 가격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월 5일자에 부동산 시장 동향 지표 줄줄이 하락했다. 그리고 하반기 집값 전망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매수 심리가 얼어붙고 그 다음에 청약 10기까지 위축되는 곳이 많고 국민 10명 중 4명은 하반기 집값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연구기관들도 전체적인 부동산 2022년도 하반기는 시장이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하고 하반기는 아마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도 많은 차이점을 가질 수밖에 없고 여러분이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도 상반기와는 다르게 조금 보수적으로 조금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보다는 좀 어려움을 예상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셔야 된다. 그럼 결론적으로 제가 저번에도 제대로 박사TV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집을 만약에 이제 꼭 사야 되시는 무주택자분들, 내 집 마련을 해야 되시는 이런 분들은 저는 올 하반기 정도, 사실 제가 바닥은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아무도 알 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올해가 가장 저점인지 내년 초가 저점인지 아니면 내년 중반 하반기가 저점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저는 좀 한 템포 좀 빨리 움직이는 게 좋다라고 판단해서 올 하반기에 금리 상승에 대한 어느 정도 이제는 더 이상 금리를 이제 추가로 올리기가 어려울 정도의 그런 시그널이 나오거나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좀 좋은 호재들, 그 다음에 코로나, 특히 중국이라든지 전 세계 코로나가 조금 다시 이제 좀
만연해지는 이런 사태가 조금 이렇게 좀 진정이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시점,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한 규제를 이제는 본격적으로 좀 풀 수 있는 이런 시기들, 그리고 부동산 규제를 이제는 좀 대폭적으로 좀 완화를 하면서 실적인 전체적인 경제를 좀 살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부동산 산업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아마 그 효과가 한 19% 정도 되는데요. 네, 우리나라 부동산이 미치는 영향이 한 19% 된다라고 보면 이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부동산 시장을 정부에서는 계속 침체되고 하락하고 있고 이렇게 돌아가지 않게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살펴보면 2017년 파리 부동산 대책이 일어나가지고 한 1년여 동안 거래가 안 되면서 어려웠던 시기에 조금 정부에서는 좀 규제 완화를 펼쳐가지고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켜서 부동산으로 인해서 먹고 사는 여러 가지 산업들,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뭐 대출 부분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뭐 등기라든지 아니면 뭐 도배장판, 그리고 이사, 뭐 그리고 뭐 가전제품, 뭐 그 다음에 소파, 뭐 이런 거 전부 뭐 에어컨 등등 해서 많은 이런 산업들에 먹고 사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판단하면 좀 부동산 시장이 올 하반기, 내년 상반기 정도는 조금씩은 숨통이 트일 가능성이 있다. 저는 판단하고 항상 위기가 기회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부동산 시장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대로박사TV에서는 상반기 17개 시도의 그런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어떤 가격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고 하반기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기사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대로박사TV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